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G.O.D의 길이라는 유명한 노래의 가사인데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에 이 노래에 많은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길인가? 진정한 내 꿈은 무엇인가? 누구나 인생의 한 시기에, 아니 평생에 걸쳐 하게 되는 고민인데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은 그런 혼란과 고민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픈 청춘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어줄 책, 박지혜 작가의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서 늦었지만 인생 고민 좀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가슴 뛰는 일이 아니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뒤늦게 귀를 열고 30 중반의 나이에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호텔 관광 경영학을 전공한 뒤 관련 업계에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한 저자 박지혜님은 자신의 꿈을 병행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가 불투명한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오래 고민한 끝에 결국 도전을 선택했는데요. 20년 넘은 취미인 플루트를 직업으로 연계할 방법을 찾아보다가 악기를 수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조만간 미국으로 건너가 전문 기술을 배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수많은 밤과 새벽을 밝히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보석 같은 시간들의 기록. 나의 길을 고민하는 세상의 모든 청춘들에게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 그리고 힘찬 응원이 되어줄 이야기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주변의 혼란으로부터 내 주관 지키기. 2018년 6월 어느 푸르스름한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자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자. 내 상황을 진정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내 자신이다. 당시만 해도 삶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만큼 나를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던 때였다. 현재의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의 모습이 교차해 꽤나 혼란스러웠다. 목적이 있는 삶, 그것은 오로지 본인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로 내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인생의 또 다른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 즈음 회사 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 있다. 이만한 곳도 없어. 어른들이 흔히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지 않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말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 체념하는 쪽에 더 가까운 말이었다. 그 뒤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되뇌곤 했다. 이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현실에 안주하며 하루를 흘려보내기 싫었고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불투명한 미래보다 더 나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 깃든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별을 위해 한숨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의 윤정은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조금 더 가미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
흔들거려도 비틀거려도 내 꿈만은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익숙해진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려는 용기는 자신의 꿈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누구도 자신의 꿈을 함부로 흔들 수 없게 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삶, 자신이 정한 가치는 세상의 가치로 함부로 흔들게 놔둘 수 없다. 물론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자신이 정한 가치관이 흔들릴 때가 많을 것이다. 그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면서도 나도 모르게 주변 상황에 기대어 따라갔다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물론 나도 한때 그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직감을 믿는다. 처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물론 정말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 접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 그때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결국에는 후회하고 만다는 사실을 몸소 배웠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아서 한때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방향을 대신 잡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은지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됐다. 자칫하면 후에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그러나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결국에는 내가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으니 내가 짊어진 내 인생의 무게는 결국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왕징 저자의 책 마윈의 충고에서 마윈은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나를 더욱더 단단히 무장하고 단련하는 것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전진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이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니까 흔들려도 좋고 휘어지고 휘청거리더라도 결국 자신이 가진 뜻을 잊지만 않으면 된다. 성공의 시금석은 당신이 바닥칠 때라고 한다. 그만큼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혼란스러운 현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라면 그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것인지는 당신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볼 때를 알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있다면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더욱 열정을 바쳐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허물과도 같은 현실을 재빨리 벗어던지고 바닥을 박차고 탈출해야 한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일단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 그런 뒤 내면의 빗장을 걸어두고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때이니 말이다. 주변에서 당신을 걱정해 조언하는 말들을 받아들이는 건 그 다음 일이다. 조앤 치테스터 수녀는 책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각자가 경험하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모자이크라고 말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경험의 모자이크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표현하면 된다. 그렇기에 남들이 아닌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해답이다. 그저 매 순간을 경험하고 하나의 조각을 만들어 그것을 연결하다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된다.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의 모든 요소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외부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흡수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나만의 것들로 그것들을 밀어내야만 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언제나 평화롭고 잔잔한 물결만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라 덜어는 파도가 요동치는 순간에 자신을 던져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귀 기울여 보자.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내면을 들여다보자. 혼란스러울수록 당신의 욕구가 강렬하다는 걸 당신도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겪는 성장통.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른다. 분명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면 그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 말이다. 그 하루에 오롯이 묻어있던 나의 노력들은 대체 어디로 날아간 것일까? 툭 하면 튀어오르는 울컥한 감정들을 겨우 쓸어내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의 기분. 굳이 그 힘들고 외로운 감정들을 구구절절 표현하지 않아도 말없이 등을 쓰다듬어주는 한없이 위로가 되는 존재. 그 어떤 말보다 수고했다는 한마디의 따뜻함 덕분에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 뚝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는 순간 나는 위로받았다. 어쩜 내 마음을 이리도 잘 표현한 것인지. 내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느꼈다. 그래서 당신과도 이 시를 함께하고 싶다. 울컥울컥한 감정을 벌컥벌컥 삼키어낸 하루.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당신은 나처럼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나란 사람의 정체성에 해답이 없어 스스로 상당한 압력을 받은 적 말이다. 3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방황을 해도 되는지, 사춘기가 아니라면 흔히 말하는 오춘기가 온 것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세상 흐름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지 가끔은 혼란스럽다. 내가 이상한 건지, 나를 둘러싼 세상이 이상한 건지. 비록 아직 혼란스러운 길 한복판에 서 있다 해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발견하지 않았는가. 좋아하는 것들이 스며있는 일상을 그리며 또 그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내 성장통은 의미가 있는 아픔이 아닌가. 그렇기에 지금의 성장통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받는 수입보다 지금 직장에서 일하며 받는 수입이 더 많다면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내가 하려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해왔던가. 또 내 정신은 얼마나 오래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찰해왔던가. 정신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건 때론 어려운 일이다.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문제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쉽게 잊히고 만다. 또 그러다가도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나 내 가슴을 비수처럼 파고들지 모른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삶의 고민은 30이나 40이나 60이나 늘 하게 마련이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조금씩 무뎌지는 것뿐이라고. 인생은 90부터라는 김영석 철학자의 말이 와닿는다. 굉장하지 않은가. 90살이면 기력이 쇠해지고 떠날 준비를 할 때인데 오히려 시작이라니. 역설적인 말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기도 하다.
젊어도 노인 같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이가 들어서도 팔팔하고 신선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육체적인 나이를 떠나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속도와 깊이도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프란츠 카프카의 절망하지 마라 라는 시를 전하고 싶다. 절망하지 마라. 비록 그대의 모든 형편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이미 일이 끝장난 듯 싶어도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된다.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살아갈 마음을 전한다. 매일 절망적이라 해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을 잠깐 가져볼 수 있도록 희망을 던져준다. 그러니 당신도 절망하지 마라. 어떻게든 살아가게 된다. 끝이 난 것처럼 좌절해도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 지금의 성장통은 앞으로 살아갈 날의 밑거름이 되는 소중하면서도 겪어내야만 하는 귀중한 순간들이다. 나를 얼마만큼 발견할 수 있을까? 나라는 옷을 입은 채 나 자신을 발견해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한때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생각했었다. 그러나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틈 사이로 나도 모르는 어린 내가 숨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성 친구와 연애를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 상대방을 통해 나를 발견해내는 건 꽤나 신선한 일이다.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 어느 모습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평균을 잡는다면 내 자신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사람이라는 호평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호평을 받는다 한들 무엇이 내게 남을 것이며 그걸 어디에 쓸 것인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이 먼저란 걸 안다. 남들도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때문에 남의 인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시선의 기준점이 생판 모르는 남들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지고 나니 나에게 한껏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니체의 말을 빌리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한다. 자신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영적으로 높이 끌어올려 준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는지, 자신은 어떤 일에 몰입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나를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 그의 질문에 나도 답해보고자 한다. 내가 진실로 사랑한 건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의 힘이다. 솔직하고 꾸밈없이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것. 이것이야말로 나를 한 차원 높이 끌어올려 주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기쁨도 얻었다. 또한 약해 보이지만 부러지지 않는 나만의 뚝심도 있다. 마주친 시련에 지치고 힘들어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성으로 일궈낸 마음이다. 크고 작은 고비를 어떻게 해서든 버텨보려는 악착 같은 내 태도는 내가 원하는 곳까지 밀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 나를 발견해 나가는 일은 곧
나를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나 역시 오랫동안 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 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를 두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만큼 고민도 많이 했다. 단순한 고민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민들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어떤 실행을 해나가야 하는지 계획도 세웠다. 완벽하지 않은 계획이었지만 나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결국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고민했던 그 순간들은 계획이라는 과정을 거쳐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열정이 있다면 당신이 실행하려는 의지는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꺾이지 않는 강한 마음은 결국 당신을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 완벽하지 않아도 바로 이때. 나는 완벽주의자다. 내가 봐도 그렇다. 어떤 일이든 시작할 거라면 끝까지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대충대충 하는 일 자체가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만큼 꼼꼼하기도 하고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철두철미하게 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악기 연습하는 모습만 봐도 연주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될 때까지 연습한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연습실에서 몇 시간이고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 내 모습이 단순 무식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하라고 말했지만 막상 나에겐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동안 쌓아 올린 내 벽을 조금씩 허물어야 했기에 부담도 컸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할 때 이런 내 성격이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해나가면서 수정하면 되는 일도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각 잡고 하려 하니 잘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져서였을까? 아니면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그러고 보니 그런 마음도 없진 않았다. 난 내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는 걸 무척 싫어한다. 그럴 때면 오히려 하지 않고 배짱을 부린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내 마음이 심통을 부리는 날에는 우선 하고 있던 일에서 손을 놓아보았다. 그랬더니 마음도 가라앉고 한결 편해짐을 느꼈다. 포기가 아니라 내가 하려던 방향과 부합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왜 그동안 힘들게 애써 부여잡고 쩔쩔매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완벽을 바라는 순간 절망만 있을 거라는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이 눈에 들어왔다. 완벽보다는 추구하려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에 초점을 둬야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한때 내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렸다. 이왕 할 거면 잘해야지 왜 대충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대충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살 필요도 있다. 삶을 살며 만족 범위를 점점 높여가듯 처음부터 완벽하기만 한 때가 과연 있을까?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같이 말했다. 자신이 가진 힘의 4분의 3 정도의 힘으로 작품이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기울여 완성한 것은 왠지 모르게 보는 이에게 고통스러운 인상을 주고 긴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말은 꼭 완벽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소 부족해도 여유가 묻어나는 삶.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제 나는 넉넉하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완벽한 삶을 지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꾸며지고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여유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 말이다. 내 인생에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완벽한 때와 완벽한 건 없다가 그것이다. 부족하다 생각돼도 일단 시작해보는 용기. 첫 시작이 미약해도 계속 가다듬고 내 마음을 쏟는 추진력. 거기에 최선을 더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완벽을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한다. 거듭된 덫을로도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척이나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 삶의 멋진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 믿는다.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리는 노력과 시간은 훌륭한 밑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부족함을 진심으로 응원한다.